이 과정에서 고부 농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전창혁이 죽은 겁니다. 곤장을 맞고 후유증으로 끙끙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이제? 바로 전봉준. 누구보다도 이 전봉준은 너무 분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니까. 전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전봉준은 전창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버지의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은 전봉준. 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이 녹두는요, 작고 단단합니다. 전봉준이 어릴 적부터 이 몸집이 좀 작고 왜소했거든요. 그런데 와, 그 최고를 뛰어넘는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를 녹두 장군. 약간 작은 거인 뭐 이런 느낌. 아유, 좋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딱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봉준은요, 평소에 이 동학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요, 굳은 표정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병갑을 이렇게 둘 수 없다. 자, 그 후 몇 개월이 흐른 1893년 11월 고부 마을에는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어느 한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전봉준을 비롯해서 수십여 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동학 교도들과 뜻이 맞는 고부 마을의 농민들이 모인 모임의 정체는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려는 그 거사를 결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일이 발각되면 당시 고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조병갑에게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자, 바로 그때 전봉준이요, 아주 특별한 것을 그들 앞에서 꺼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걸까요? 전봉준이 꺼낸 거 이겁니다. 왜요? 사발 그릇. 왜 이걸 꺼냈을까요? 자, 전봉준은요, 이걸 꺼내서 뒤집고 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 원이다. 뭐지? 자, 전봉준이 사람들과 함께 작성한 문서,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우와. 사발통문은요, 이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종이입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네요. 전봉준. 보이죠?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과연 전봉준은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시작이잖아요. 모임을 주최한. 네. 자기가 이제 맨 위에 쓰던지 중심으로 쓰면 바로 발각이 되니까 정답! 돌려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로. 와. 잠깐만, 이거는
야, 진짜 머리 좋다. 이건 진짜 인정. 맞습니다. 혹시나 거사가 적발되더라도 지도자는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대박이다. 너무 아이디어 좋죠? 머리 네. 너무 좋다 이거. 자, 그렇다면요. 이 사발통문의 내용, 거사를 위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소한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다.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갈취한 탐관오리를 쳐 징계한다.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 전봉주는요, 당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항목에 그 최종 목표를 적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일지 한번 네. 보시죠. 자, 수도로 직행할 것? 전주영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한다. 와. 수도 한양까지 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러한 형태의 농민봉기는 그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봉기를 한 30여 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중앙정치 단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들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탐관 오리 및 각종 양반 몰입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로 가야 한다. 그런 방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은요,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준비했던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감시가 소홀했던 밤이었는데요. 전봉준은 천여 명의 농민들과 횃불을 들고 고부 관하로 바로 진격합니다. 자, 그 분노의 현장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죠. 죄인들도 사실 죄인도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분노가 느껴지네요. 영상 보니 어떠세요? 분노가 너무 느껴져요. 네. 조병갑을 잡아라 거기서. 약간 속이 좀 후련하고. 뚫려요. 예. 그렇죠. 전봉준과 천여 명의 농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무기고를 접수하고 창고를 털어서 남은 쌀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옥을 부수고 억울한 죄인들을 석방시켰죠. 전봉준과 농민들은 별다른 무기 없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이 죽창으로 순식간에 고부 관할을 접수했던 겁니다. 자, 훗날 이날의 봉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부 농민 봉기. 자, 이건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탐관 오리 조병갑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조선 조정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상식대로라면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성남 민심 달래려면 누구를 잡아줘야 돼요? 조병갑을 조병갑. 잡아. 그렇죠. 조병갑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조선 조정은요, 이 도망간 조병갑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파직시킵니다. 우와. 게다가요, 지금의 완도로 내보냅니다. 오. 그리고 이후에 이 조병갑 자리에 새로운 신임 군수를 보내고요,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관직인 안핵사 이용태란 인물도 파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이용태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고부 마을의 농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은요, 여기저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고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 고을에 와서 인민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체포하여 사륙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나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8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고부에 와서 봉기를 일으킨 백성 모두를 너 동학교도지, 너 동학교도지, 체포해, 체포해, 체포해. 다 체포한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집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잡아 간음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동학을 믿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조선 왕조는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양반 중심 신분제 체제였죠. 당시 신분제 체제 하에서는 반란 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게 진압을 해서 더 이상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그 전봉준 그렇죠. 혹시 잡혔어요? 녹두 장군 전봉주에 좀 궁금하시죠?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다행히도 네. 이때 정봉주는요 이미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봉주는 이곳 고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무장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연합을 맺게 된 전봉주는요 못다한 거사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로 가는 거. 수도로 간다. 네, 맞습니다. 원래 고부 농민 봉기의 계획대로 조선 조정 뒤엎고 중앙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양으로 나서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자, 그로부터 얼마 후 1894년 3월 이 전봉준 주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봉준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우와, 엄청난 인원들이죠. 우와. 자, 그들은요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요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까지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동학 농민군, 역사적인 동학 농민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은 조선 조정을 향한 선전포고와 함께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름 따윈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이야.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 자, 이 보구간미는요 동학의 대표적인 구호이자 한마디로 지금 부정부패로 붕괴하는 조선 조정을 동학의 힘으로 구해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 확인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한양을 가려면요 먼저 장악해야 될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도의 중심 전주였습니다. 아, 전주성. 자, 시작은요 4천여 명이었는데
만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기세등등하게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지금 동학 농민군이 막 결집해서 막 군사 훈련하고 지금 출발해서 지금 전주로 오고 있답니다. 이거 조선 조정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 전주성이 함락당하기 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을 출병시킵니다. 전주 관군의 숫자는 1000여 명, 반면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만여 명. 동학농민군과 전주 관군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요, 전주성을 향하던 이 동학농민군이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호호, 그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로 사라지고요, 전주를 거의 코앞에 두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때? 왜죠? 자, 이걸 놓칠 리 없는 전주의 관군,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4월 6일 동학농민군과 관군들은 마주칩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황토현 고개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까지 후퇴를 합니다. 기세가 막 등등해진 이 전주 관군들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 동학농민군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는요, 소를 잡고 충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까지 합니다. 완전 무시를 했네. 그렇죠. 근데 농민군들 전투 경험 없으니까 도망도 갔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 네. 그들의 정체는 바로 동학농민군이었습니다. 이야. 동학농민군이 총칼과 축창을 들고 관군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은요,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와, 아니 근데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제일 좀 밑에 내려왔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요, 조선 관군들의 방심을 역이용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유인 작전이었던 겁니다.